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전공학 11강-2가 되겠고요. 우리 교재를 보면 11장 가스터빈 및 복합화력 발전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9번은 123회 1교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복합 사이클 발전 플랜트의 기본 개념과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라. 이건 발전공학 11에서 12강-1이 되겠습니다. 올해 5월 18일 유튜브 영상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문제는 문제 10번입니다. 101회 2교시 문제였는데 가스터빈의 동작 원리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기본 사이클 과정을 PV 선도와 TS 선도를 제시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매우 좋은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중에서 한 문제의 좋은 답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고, 이어서 오늘의 문제 10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합 사이클 발전의 기본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좋은 답안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복합 사이클 발전의 기본 개념과 특징에 대해 서술하라 그러면 첫 번째가 뭐가 되겠습니까? 복합 사이클 발전의 기본 개념 하나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특징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기본 개념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첫 번째 정의, 그렇죠? 두 번째 개요도, 그 다음에 효율, 이 정도 들어가면 충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의를 보시죠. 자, 기력 발전을 베이스로 한다고 했습니까? 항상. 그 다음에 그 외 발전 사이클을 결합해서 2개 이상의 발전 사이클로 구성함으로써 열 효율을 높이는 발전 방식이다. 아주 좋았고요. 개요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개요도에는 반드시 컴바인드 사이클이기 때문에 어떤 사이클이 컴바인 되었느냐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가스터빈 사이클, 하나가 스팀 서빈 사이클이 되겠죠. 그러면 가스터빈 사이클은 여기까지만 가스터빈 사이클이 되겠죠.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가스터빈 사이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팀 터빈 사이클은 HRS부터 해서 복수기 급수펌프 이어지는 이 부분이 스팀 터빈 사이클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컴바인드 사이클의 개요, 이렇게 제목을 적어주면 되겠죠. 근데 많은 답안지들이 이렇게 그림만 그려놓고 어떠한 사이클들이 서로 컴바인 되어 있는지를 표현 안 하는 답안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좋은 모범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도 봐야 되겠죠. 효율은 자, 기본적으로 복합 사이클, 그래서 이 2개만 묶였다고 해서 2개만 표시하면 안 되고요. 여기처럼 1번 사이클, 2번 사이클, 그래서 n번 사이클까지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와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맨 끝에 나와 있는 1 파이의 1 이타이다. 이 식이 매우 중요한 식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스터빈 복합 사이클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나오느냐, 효율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매우 깔끔하고 좋은 답안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 나왔으니까 항상 특징은 장점과 단점, 그렇죠? 항상 특징은 장점과 단점을 기술을 해주셔야 퍼펙트한 답이 되는데, 그 포맷 역시도 어떻게 해요? 장점과 단점으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답안지는 매우 훌륭한 답안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범 답안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가스터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문제, 가스터빈의 동작 원리를 PV 선도 및 TS 선도로 설명을 해달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모범 답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가스터빈의 동작 원리 및 특징에 대한 설명인데, 그러면 동작 원리는 기본적으로 이 개요도가 하나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스터빈의 이 흐름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샤프트가 빠졌네요. 그죠? 이 샤프트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가스터빈의 출력의 3분의 2가 압축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샤프트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빠지면 안 되겠죠.
자, 공기가 공기압착기로 들어가서 연소기에서 연료와 함께 결합해서 연소가 되면 그 연소된 것이 어디? 터빈에서 그대로 팽창을 한다. 그래서 압축기에서 고압, 연소기에서 고온을 통해서 고압, 고온의 연소가스가 터빈을 회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PV 선도하고 TS 선도를 갖고 왔는데, PV 선도는 기본적으로 포맷이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죠. 자, 그러나 여기 어떤 것을 더 추가를 시켜야 되냐면, 그림을 이렇게 되면 더 많이 팽창을 하더라.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PT와 PC가 크다.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PV 선도하고 TS 선도를 그려서 설명해달라고 하는 핵심은 터빈의 출력이 컴프레서의 공기압축의 출력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열량을 공급해주면 du 플러스 p 델타 v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즉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외부에 일을 한다. 이게 바로 가해준 열량이 됩니다. 그런데 얘가 단열 팽창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단열 팽창하게 되면 부피가 커지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더라,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TS 선도상에서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일반적인 TS 선도상에는 물이 이렇게 해서 등압 팽창, 등압 과열, 이 과정인데, 이 등압 팽창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연력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손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만큼 가열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상승되는 이 현열만큼의 열이 터빈의 팽창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 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기는 이 잠열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잠열 과정에 해당되는 만큼의 내부 에너지가 더 증가하니까 터빈이 팽창할 때 내부 에너지가 더 많이 증가한 것에 상응하는 만큼의 부피가 어떻게 더 팽창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부피가 팽창하는 델타 V다라고 보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요만큼의 원래가 팽창하는 거였다고 하면 요만큼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팽창한다, 이런 말입니다. 더 많이 팽창한다. 자, 그것을 TS 선도를 갖고 와서 설명해 주어야만, 원래 물의 증발 선도상에서의 TS 선도는 이렇게 그려지지만, 이게 요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열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잠열 과정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내부 에너지 증가에 의한 만큼의 부피가 더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PT가 PC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게 바로 PV 선도와 TS 선도를 그려서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의 문제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문제는 잘 서술하셨으니까 이 내용도 이 답안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다 작성을 잘 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내용이 들어가줘야 된다. 이것이 이 문제의 키였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